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탄소 농업 기술이라고 하면 농업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에너지 쪽의 비중이 매우 높죠. 이 기술 내용은 아주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료나 농약 사용 절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언급을 못하더라도 농약 사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농약 사용은 왜 하죠? 네, 작물을 재배하면서 병이나 해충이 없으면 농약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병과 해충은 동반됩니다. 자, 그런데 농약 칠 때 그냥 치지는 않잖아요. 전기 에너지나 경유를 사용하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몇 번이라도 덜 치면 훨씬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겠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별한 기계장치나 또는 특별한 약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사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방제 적기를 몰라서 비용, 시간, 노동력을 허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유튜브에 수백 종의 해충 방제 관련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100% 약제 중심으로 다뤄져 있어요.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해충 방제는 정답이 없다. 우선 이런 말씀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벌레를 모르는 상태에서 확 잡는다, 끝내준다. 자극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벌레를 알고 사용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국 강의 시간에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농사하시면서 농약 덜 치고 싶으시죠?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구동성으로 거의 100%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농업기술센터에 수시로 알아본다. 2번 농약방과 상담한다. 3번 인터넷에서 농약 정보를 파악한다. 4번 해충 정보에 대해서 지피지기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도 2번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질문에 대한 핵심은 뭐죠? 농약을 한두 번이라도 덜 치기 위해서 이 내용입니다. 살충제 사용을 덜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4번 지피지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들이 없어요. 벌레는 모르고 농약은 도사다. 제가 이제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 자료를 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농약 살포를 덜 하려면 사람 몸을 치료하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아파서 얘를 치료시켜 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 몸을 치료하는 순서와 과정은 아주 상식화된 일이죠. 자, 여기 한 번도 병원 안 가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접수와 문진 절차를 밟죠. 그 다음에 의사 진료 밟죠.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엑스레이, MRI, CT 이런 촬영도 하고요. 이거 촬영 후에는 병명이 확정되죠. 그 다음에 처방이 되고 약국 가서 약을 사 먹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거 약 먹기 귀찮아. 이제 내 몸 스스로 혼자 건강 회복해야지 해서 여기 본인의 노력, 건강 관리가 대부분 관심들이 높아 스스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작물 해충 방제도요. 여기 잠깐 볼게요. 해충이 발견 및 방제 결정을 해야죠. 즉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벌레 생겼네, 약 뿌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진단 과정이 생략됩니다. 농약방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농약방에서 추천한 추천 약제 이거 살포하고 대만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빠진 점, 바로 진단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래 저거래 이제 이런 모잉 벌레 같다.
이 정확한 해충 이름에 대한 진단을 못 받고 대충 벌레 죽이는 약이면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PLS 시행 때문에 무조건 등록된 약을 살포한다.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실천들을 하시거든요. 자,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요, 벌레 해충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름에 따라서 살충제 종류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농약방 처방을 받고 이제 한 차례 방제가 됐습니다. 자, 한 번 약 쳤다고 뭐 석 달 후에 농사 끝날 건데 이것이 다 완벽히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죠? 본인의 노력, 해충 지피지기, 한 차례 농약 살포하고 심리적 만족감에 빠져 있어요. 자, 본인의 노력, 해충 지피지기 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약을 치는 거죠. 사람의 건강 치료를 하는 것과 같이 해충도 이 과정은 좀 똑같이 밟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습관화가 좀 돼주면 좋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사항입니다. 다시 농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하시다가 약을 쳐야 되는데 무슨 벌레래라고 하고 무슨 약을 치면 돼? 벌레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대충 그러니까 우리 농어인들이 또 벌레를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약이래, 가격은 얼마래, 희석 비율은 몇 평에 얼만큼 몇 병을 써야 돼. 오로지 여기 쪽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놈이 언제 생겼지? 얘들은 새수 쪽에 있나? 잎사귀 뒤에 있나? 아니면 뿌리 쪽에 있나? 이런 좀 기본적인 생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 약에 굉장히 중요시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무슨 약이 최고야? 한 방에 죽이지. 이제 이런 쪽 얘기고요. 그거 좋다고 써봤는데 약효가 별로 없어.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고, 벌레를 모르고 약만 너무 좀 집중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약치는 살포에서는 헛방을 치는 경우가 많고요. 비용만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제 약을 덜 치는 꿀팁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자 나가니까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5가지 중에요, 내 농장에 발생한 벌레 이름 정확하게 알기, 이게 안 다음에는 해충에 대한 생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헛방치는 사례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벼룩 단계에 대한 모습 알고요. 방제 적기 판단은 농장주의 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 이 진단 장비가 꼭 있어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꼭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약제 살포요, 장담합니다. 30%는 줄여낼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내 농장에 생긴 벌레 이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농가들이요, 그 벌레 이름 아세요? 그러면 머리에 뿔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생겼고 이건 무슨 벌레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문가가 들을 때는 이미 머릿속에서 그렇게 비슷한 거 한 30가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곡의 질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속에 벌레 사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금방 진단을 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벌레 모습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전문가는 몰라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벌레 종을 알아야 되는 거는요, 살충제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해충에 대한 생활사를 아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크게 우리 해충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농약 사왔습니다. 자, 사왔는데 이거 밭에 뿌려야 되는데 해충들이 전부 지상부, 즉 작물에 붙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육 단계마다 모두 생활 방식이 달라요. 크게 보면요. 네 가지 패턴이에요. 알과 애벌레, 번데기는 이렇게 땅속에서 지내고요. 얼음벌레만 지상부로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벌레들은 번데기 때 땅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알, 애벌레, 얼음벌레는 지상부에 있어요. 자, 어떤 벌레들은 땅속에만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 진딧물과 같은 벌레들은 땅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레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야, 이 벌레가 심각해, 빨리 약쳐야지하고 살충제를 사왔는데 열심히 쳤는데 며칠 되니까 4, 5일 되니까 다시 벌레가 똑같이 생겼죠. 자, 이런 벌레들은 발육 단계가 지하부에 있다가 일주일 있다 얼음 벌레들이 다 나온 거예요. 바로 농약 살충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충의 특성을 모르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헛방. 약값 버린 거죠. 여러분 노동력도 버린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해충의 생활사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비싼 약이고 좋은 약 갖다 쳤는데 방제 효과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보면 제대로 맞추질 못한 거죠.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벌레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언제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또 살포하는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되는지, 또 1차 방제로 끝내도 되는지 또는 2차 방제를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벌레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런 거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해충의 발육 단계에 대한 생김새를 꼭 아셔야 된다. 이 얘기는요, 갖춘 탈바꿈, 못 갖춘 탈바꿈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갖춘 탈바꿈을 하는 이쪽에서는 어때요? 발육 단계, 4단계가 있죠?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모두 4단계의 모습이 4단계 모습이 어때요? 100% 모습이 다 다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몰라놓으면 나는 이런 해충이 죽어라 하고 했는데 엉뚱한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대표적인 못 갖춘 탈바꿈을 하는 쪽에서는 이 노린재 또는 진딧물이 대표적인데 이 녀석들도 어린 알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하고 중간에 자라는 과정의 모습, 그 다음 얼음벌레가 됐을 때의 모습이 무늬 패턴이나 색깔 패턴들이 이렇게 다 달라져요. 지금 풀색 노린재의 발육 과정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놈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아주 중요 해충들은 이런 발육 단계 모습까지 꼭 여러분들이 익히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